경우에는 두 분 다 직계존속이에요. 그럼 수증자인 A는 직계존속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할아버지 따로, 아버지 따로 신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세대를 생략한 증여는요 30% 할증과세가 있습니다. 이거를 법령 문구로 뭐라고 하냐면,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 비속일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30%를 가산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믿음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알면은 쉽지만 대부분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또 꽤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요, 증여자가 수인일 경우에 증여세 계산 방법입니다. 네, 우선 제가 설명드리는 전제는요, 수증자는 한 명이에요. 근데 증여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수증자 A는 2025년 11월 1일 날 할아버지한테 5억을 증여받았고, 아버지께 3억을 증여받았고, 큰 고모한테 3억을 증여받았고, 작은 고모한테 2억을 증여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증여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럴 경우에는요, 우리는 두 가지의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첫 번째는 바로 증여재산가액을 어디까지 합산을 하냐, 이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증여재산 공제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냐, 바로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인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에 대해서 볼게요. 네, 할아버지, 아버지는 두 분 다 직계존속이에요. 그럼 수증자인 A는 직계존속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할아버지 따로, 아버지 따로 신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우선 근거 법령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상증세법 제47조에 증여세 과세가액이라는 법령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냥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10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합산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일인에는 그 해당 배우자까지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거를 역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동일인이 아니면 합산하지 말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한테 받은 증여 따로, 아버지한테 받은 증여 따로 각각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큰 고모랑 작은 고모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겠죠? 큰 고모 따로, 작은 고모 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증여재산가액은요, 동일인만 합산하게 돼 있는 겁니다. 물론 동일인의 배우자도 포함이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포인트를 설명드릴게요. 바로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여러분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배우자는 6억,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 뭐 어쩌고 저쩌고. 네, 다 맞는 말이에요. 예, 틀린 말이 아닌데 얘를 적용하는 거를 또 약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얘도 증여재산가액처럼 동일인에게 이렇게 딱딱 동일인을 기준으로 적용을 할까요? 네, 얘는 또 그렇게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근거 법령부터 볼게요. 상증세법 제53조에 증여재산 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 법령 문구를 압축해서 설명드리면요, 배우자는 6억에 비속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 1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집단인 군을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동일인이란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내가 증여재산가액을 받았어. 그러면 할아버지 따로 5천, 아버지 따로 5천의 증여재산 공제 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둘 다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만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뭐 2,500, 2,500 이렇게 받든지, 어쨌든 결론은 합쳐서 5천만 원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고모들은 어떨까요? 똑같겠죠? 둘이 합쳐서 1,000만 원밖에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모두 11월 1일 날 증여를 받은 거라고 했잖아요. 우선 할아버지한테 증여재산 공제를 받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5억에서 5천만 원을 뺀 4억 5천에 대해서 세액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이 주제와는 좀 다르지만 한 가지 더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세대를 생략한 증여는요 30% 할증과세가 있습니다. 이거를 법령 문구로 뭐라고 하냐면,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 비속일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30%를 가산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니까 기억해주세요. 뭐 그래서 어찌됐든 그러면 할아버지가 증여재산 공제를 받는다 가정해서 할아버지는 5억에서 5천만 원을 뺀 4억 5천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거고, 아버지는 공제받을 게 없죠. 5천만 원을 할아버지가 다 받았으니까 아버지는 그 증여재산가액이 그냥 그대로 증여세 과세표준인 3억 원이 되는 겁니다. 네, 고모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고모한테 증여재산 공제를 받는다 가정을 하면 큰 고모 같은 경우는 3억에서 1,000만 원을 뺀 2억 9천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거고요. 네, 작은 고모는 2억에서 증여재산 공제는 0원이니까 그냥 똑같이 2억 자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다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한다고는 했는데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궁금하시면은 뭐 저희 오픈 채팅방이라든가 그 유튜브에 답글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 드리니까요. 그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믿음세무 이기영 세무사였습니다.